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또 역사에 기록될 그럴 목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급등한 날, 일단 박수 좀, 치고요. 박수 치면서, 아니, 여기까지 빠지는 게 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조금 돼가는 기미 쪽에서,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불을 뿜었던, 반도체, 오늘 이것도 점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좀 반도체 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모건 스탠리 어디 있어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모건 스탠리가 만든 이 상황 쪽에서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또 써볼까요? 모건 MS는 제 약자, 민수 약자라서 좀 그렇긴 한데, 모건 스탠리 나와라 라고 했던 골드만삭스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서 반박 리포트, 거기다가 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우리 그 정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라고 해서 지금 반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반도체를 빡! 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약간 울분에 찬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다 됐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올 분위기 쪽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소상하게, 그리고 또 명쾌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지금 투톱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일 텐데, 삼성전자 그래도 4%대, 하이닉스가 9%대 올라오면서 차이는 뭐 확연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매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매수,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장중 쭉 들어오다가 바뀌네요. 이제 매도.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이제 D램 관련된 쪽들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시장 분위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 됐어요. 그리고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게 되면 이 IT 기기 이쪽에서 제대로 못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지금 단가는 D램 단가 올려가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도 그래도 고민은 좀 필요하겠지만 아직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혹독한 겨울은 아닙니다 라는 쪽들을 이번에 ASP 단가를 통해서도 보여줬고, 변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도 계속 올리는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또나 HBM 저희 보고 무슨 공급 과잉이라고요? 그 정도 아닌데요? 라고 하는 모습들의 실적 변화들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2025년 솔드아웃 됐기 때문에 다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까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나왔던 엔비디아의 흐름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너무 AI 칩이 위축된다 얘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냐. 나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블랙웰 시리즈가 생각보다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잘 진행되고 있고, 물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가지고 본격적인 양산이 내년 1분기로 늘어졌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랙웰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고객들이 달라고 아우성이다 라는 쪽들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HBM의 현상들을 지금 그대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현상을 봤었을 때 일단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아쉽게도 한국은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필두로 해서 막 나가는 것 쪽에서 지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수혜 쪽은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다는 게 맞을 것 같고, AI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HBM이 주역이다. 그러면 HBM과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쪽들은 첫 번째 SK 하이닉스고 두 번째 한미 반도체 정도가 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 나오는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PSK 홀딩스 정도, 이 정도가 장비 쪽으로 맞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HBM 쪽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하이닉스는 주된 공급자로서, 엔비디아 공급자로서 얼마큼 더 잘하고 있었을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AI라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엔비디아 그리고 또 TSMC가 설계해서 칩 갖고 있고 이거 만들어주는 데고, 거기다 결합해서 HBM 만들어주는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삼각구도로 보게 되면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그래도 반도체의 대장은 하이닉스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아주 편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변동성을 가지고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점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물려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물려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외국인들이 왜 팔어? 라고 좀 부정만 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내릴 때도 좀 어느 정도 내린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때 보면 가장 탄력적이다. 그럼 매매 대상은 하이닉스가 맞겠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한미반도체나 지금 나머지 이제 HBM 쪽도 오늘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현상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오해가 있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니까 아니다. 라고 해서 가장 먼저 올라왔던 쪽들은 뭐 CXL,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까지도 다 준비를 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HBM을 이을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화돼서 CXL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사가세요 해서 수주가 공급이 되는 게 확인돼야 되겠죠. 엔비디아도 이거 좋은데 그러면 우리 그쪽으로 바꿀게 라고 해서 CXL을 선택을 해야 그 다음에 레벨업 단계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주도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기 때문에 키체인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뿐이고, HBM, 온디바이스 AI, 뭐 3D 낸드는 이번에 9월 실적 보다 보니까 조금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쪽들이 주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HBM이 주도가 돼서 나오는 것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같이 탄력받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 뭐 어떻게 한다,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많은 회사들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뭐 테크닉도 마찬가지일 거고, 게다가 또 STI도 그렇고, 게다가 또 또는 YC도 물론 들어가는 이제 초기 단계건 아는데 확 들어가서 실적을 변화를 끌어왔다. 이건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지금 흐름에서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정도, 요게 이제 그나마 가장 HBM에 가까운 정도라고 보고 압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정으로 뭐 테크닉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납품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흐름들까지 쭉 보여주는 게 확인돼야, 그럼 실적은 당연히 레벨업이 팍팍 뛰어가기 시작하겠죠. 돼야 이제 그거를 시장은 알아주기 시작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HBM은 아쉽게도 이 정도로 구분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체크할 거는 이겁니다. 일단 수출이 돼야죠. 수출이 꺾여버린다. 수출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G2 경기, 그러면 사가는 국가 쪽에서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 소비 심리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조업체들이 꾸준히 납품하면서 들어오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수출이 이제 결국에는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좀 자세히 보게 되면 G2의 제조업 지표도 봐야 될 것 같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수출입 금액이 그걸 반영돼서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증가율 볼까요? 증가율은 7월달에 꺾였어요. 지금요. 자세히 보시면 꺾였고, 7월달 고점으로 9월달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들 한때 이렇게 꺾이다가 이런 거 있죠. 꺾이다가 다시 쫙 돌아가는 두 번 하고 빠지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 수출이 쭉 가다가 좀 꺾였고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요까지 확인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가 터는 경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쌍고가로 만들고 빠질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수출 금액 자체는 지금 꺾이는 건 사실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가격을 본다. 그래서 수출 금액과 그리고 또 DRAM 가격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DRAM DDR4는 벌써부터 꺾여서 지금 고정화로 가격이 하향하기 시작해요. 5도 마찬가지죠. 5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지금 문제는 이제 스프레드는 커면서 이제 다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쪽 전환 과정 때문에 DDR5가 이제 비싸고 그래서 또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리벨이라고 하거든요. 리벨. 예. 이걸 뭐냐면 약간 반도체를 생산하다 보니까 불량이고 약간 좀 손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모아다가 재 패키징을 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 요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중고 느낌이 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중고는 아니지만 사용한 건 없지만 불량품을 회수해서 다시 탄생해서 만들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왔었을 때 요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대요. DDR5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DDR5를 이런 것까지 해서 막 내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HBM을 생각보다 강하게 못 끌어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삼성이 이끌어낸다는 것들, 이게 예전에 하이닉스가 했던 일이거든요. 이거를 삼성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곱게 안 보는 시선으로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출 데이터는 지금 꺾인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가격도 보시게 되면 꺾인 상황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걸 보게 되면은 모건스탠리의 얘기가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지난번처럼 갔다가 다시 한번 쫙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모건스탠리 또 틀렸구나 이번에 한 6개월짜리 또 틀려서 다시 곧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쭉 돌아가겠죠. 근데 요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분위기 나온 거 보고 그러면은 적어도 외국인들은 다시 강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요게 촉발된 게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중심은 HBM이 여전히 맞기 때문에, 왜냐면 HBM이 여전히 잘 되기 때문에 DRAM 쪽들은 생산이나 시설 투자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시설 투자 안 하는 가운데 IT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게 다시 수요가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또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턴하게 되면 주가 다시 쫙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의 과정들 한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확인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구간. 그리고 반도체를 쭉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이게 돌아가는 거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기다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만 지금 시장의 주역이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만약에 가다가 또 쉰다 그러면 분명히 또 2차 전지가 일어설 테고, 거기다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이오 들어올 거고, 거기다 또 화장품이나 라면 아니면 또 나머지 주요 섹터들이 또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이게 쉬게 되면 대안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로 지금 물려서 꽉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을 때 돌아가는 시간에 대비해서 기대하는 수익률과 나머지 쪽에 대응해서 오히려 매매를 했었을 때 수익률, 이걸 차이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여기서 쭉 돌아와서 그래도 한 10%대 올라와서 7만원대 이상으로 됐어 살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같은 금액이면은 차라리 이런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걸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차라리 삼성전자가 여기서 10% 올라올 때 하이스 그러면 20%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탄력적인 종목 쪽으로 바꾼다든가 라고 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삼성전자는 거의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 한국 증시의 특징은 저평가인 종목들이 밸류가 낮기 때문에 돌아와서 기다리게 되면 올라온다. 이 논리 가지고 지금 못 본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면 다 저평가예요. 철강화학 같은 경우 그런 PBR 0.2까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주가는 더 빠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저평가를 가지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는 PBR 논리는 제가 너무 극혐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돌아는 올 겁니다. 그 시간과 패턴들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좀 더 탄력적인 쪽, 그러면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 이런 HBM이 묻어있는 종목들이 더 탄력적일 수 있고, 게다가 또 다른 변화, 반도체가 움직이는 사이에 또 2차전지가 세게 되면, 바이오가 세게 되면 또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삼성전자 가지고 뭘 어떻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는 의외로, 근데 또 그냥 난 매매 못하고 그냥 묵직하게 갖고 있을래, 그런 분들이면 찬성. 네, 내가 주식하는 게 내 계좌에서 난 1000억 정도 있고 뭐 몇백억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주식 한 10억 하는데 그거 그냥 나 손해보고 안 팔아, 그렇게 되면 대응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 시장과 함께 그래도 초과 수익률을 내겠다라는 입장 쪽에선 삼성전자가 그렇게 아주 좋은 대안은 아닐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아까처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또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확 돌겠지 라고 하는 단순한, 그래서 좀 흥분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는 바닥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 삼성 반도체가 이제 V자 반등을 나오겠지 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게 시장 전체를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그나마 돌아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일단 어느 정도 삼성전자 매도는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 섹터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그에 따른 흐름들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다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이렇다고 하게 되면 그게 돌아가는 과정들은 나올 수 있지만 그 탄력들과 섹터들의 종합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또 너무 흥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또 중요한 저항권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말씀 없이 하다가 다시 밀려버려요. 이런 거랑 똑같이 이번에도 또 저항권으로 들어온다. 7만원대부터 요런 자리들이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7만원대부터 이 자리들 한번 7만 3천원대 이런 때가 또 중요한 저항권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때까지 혹시나 빨리 들어온다 아니면 쓱 하고 들어온다, 그럼 저라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7만원대 이렇게 물려있다고, 7만 5천원대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들어온다. 전 줄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아간다는 작업들, 아니면 더 탄력적이 좋은, 다시 갔다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하이닉스를 저점에서 다시 사본다든가, 그래서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바꾸는 게 대응하시기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첫 번째는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바꾼다든가, 두 번째는 아니면 다른 대안들, 섹터에 대한 대안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매매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화이팅! 그리고 또 반도체도 화이팅! 대한민국 주식 화이팅을 외치면서 좀 이제 좀 아이고 금투세까지 그렇게 우려먹고 또 외국인들 매도세 때문에 그렇게 우려먹고 이제 좀 됐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반기 저희 힘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